2016년 4월 29일입니다. 오늘의 사주를 확인해 봅시다. 무신 여자, 갑자, 병진, 경인? 예, 그렇군요. 이 사주를 오늘 과제로 특별히 선발한 것은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사실 같은 사주가 없거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런 것들은 참 묘하게 그 생활과 어쩜 사주대로 탁탁 맞아 떨어지는가 라는 놀라움, 그거를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주의 특징이 어떤가 하고 살펴봅시다. 특징이 어떻죠? 이 사주의 특징이 삼합을 했어요. 네? 신자진 삼합이 됐네. 그렇네요. 삼합이 됐다. 또 이 사람은 성향이 어떤가요? 식신적인 성향이 굉장히 식신적인 성향이 강하겠다. 그렇죠. 식신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겠다. 자, 식신적인 성향이 진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멀리 무토도 있지만 자, 진토. 이 진토의 식신적인 영향이 뭘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가 하기 싫은 건 안 한다. 그렇겠죠. 하고 싶은 건 그렇죠. 개인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나 자신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게 꼭 나쁜 말은 아니겠죠. 이익이 발생하면은 몸기자죠.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면 나를 위해서, 결국 그 거꾸로 나를 위해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이 뭔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식신이란 거는 어느 정도가 되면은 버릴 건 버린다. 왜? 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버리는 그런 것들. 인성 같은 경우에는 버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야말로 저기 황학동, 성동구, 그 황학동 고향을 지난번에 병원 갔다 오면서 갔다 왔는데 그 골동품을 보면서 야, 정말 저게 몇 년이나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래된 물건들. 결국 그런 것들은 인성이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옛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참 대단하더라. 없는 게 없더라 진짜. 그야말로 박물관을 연상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인성의 영향을 받는 게 식신이죠. 편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 편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궁리하는 거죠. 궁리. 궁리라는 점에서 식신과 비슷하다. 식신도 궁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궁리라고 하는 거는 연구도 포함된다.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궁리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인성의 궁리라고 본다. 또 한편으로 식신적인 궁리라고 한다면은 내가 취할 게 뭔가, 내가 연구할 게 뭔가, 이것을 선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런데다가 이 간목이 월간에 딱 나타나 있죠. 이게 또 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지에 또 나타나 있어요. 이것 또한 편이다. 그러니까 진토가 제일 우선하겠지만은 이런 인성의 영향을 받아서 이 궁리가 상당히 늘어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생각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생각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첫 번째가 내담자 고객한테 신뢰를 주는 게 참 중요해요. 신뢰. 그 신뢰란 거는 어디에 바탕을 두냐면은 그 사람의 정확도를 높여가야 돼요. 단 한마디에 까갈까갈까갈대고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단 한마디에 어머머머머 그런 것도 다 나와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상대방은 내 말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다. 결국은 심리 상담을 우리가 하는 것들은 상대방의 안정된 마음을 굳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심리 상담의 전문가 그렇습니까? 네? 심리 상담의 전문가 그죠. 이거 라포 형성. 라포 네, 라포가 프랑스 말로 이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예, 처음에 오케이. 그게 형성이 돼야지 이후 그래,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허심탄회하게 소통이 가능하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올바른 상담은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의 경우가 바로 이 사주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사람이 핸디캡으로 느끼고 있거나 걱정하는 그런 범주 안에서 가장 정확한 것을 끄집어서 먼저 툭 던지는 게 그게 신뢰를 쌓는 아주 기본이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상담자가 들어오면은 뭐 차 한잔 하실까요? 뭐 이러기도 하고 차 좋다.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차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 가지 차를 준비했어요. 뭐 그 뭐지? 티백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둥글레차, 뭐 설록차, 뭐 등등등등. 근데 요즘은 커피가 대세더라고. 젊은 아들거나 처음 다 커피 하면은 그냥 예 좋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커피 너무 많이 마셨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어저께 전화기 AS를 봤는데 2월 25일 날 KT 그 전화선을 끊고 그 SK텔레콤에서 그 연결을 시켰는데 그놈이 엉터리로 연결해놨어. 그러니까 나는 그 선거 내내 그 전화가 막 걸려오잖아요. 일반 전화가. 짜증나게 걸려오더라고. 그래서 아주 코드를 뽑아버렸거든. 그럼 저 일반 전화를 내가 왜 쓰냐면은 팩스 때문에 그래. 팩스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아무리 해도 팩스가 안 되는 거야. 송신 중 하는데 응답을 안 한대. 그래서 이거 전화는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연결 잘못했구나. 이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연결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불렀어요, 기사를. 그랬더니 옛날엔 2대 쓰잖아. 일반 전화를. 지금 한 대를 했는데 2대에 물린 선을 갖다가 그러니까 먹통인 선을 거기다 연결해 놓은 거야. 내가 그걸 아나. 참. 그냥 그렇게 자전거 넘을 때까지 계속 테스트하고 이렇게 꺼보고 저렇게 꺼보고 항복해가지고 전문가를 불렀지. 그게 전문가예요. 그게 전문가. 전문가는 딱 이렇게 여러 가지 나는 상황을 이렇게 많이 너덜너덜하게 막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은 그걸 듣고 한마디를 딱 던지는. 그게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 신뢰가 있다 이게. 이거 전에 2대 쓰셨어요? 딱 그러는 거야. 그게 신뢰야. 2대 썼는데 지금은 한 대시죠? 그래 한 대. 이거 지네 식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요걸 좀 커버 좀 하려고 그런 건데 난 눈치챘지. 왜? 지가 뚝뚝 잘라내더라고. 그러니까 이 신뢰를 쌓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일상에서. 사실 이곳을 방문하거나 찾는 사람들은 그 심정이 여러 가지 그 만감이 쌓인다 그래요. 첫 번째는
나쁜 말 들으면 어떻게 하나. 쓸데없는 뭐 부정이나 쓰라르고 돈 얘기해가면서 겁주는 행위 있잖아요. 겁박이라 그러죠. 혹세무민 이런 거. 그래서 뭐 네 자식한테 강한 엄마는 없지. 네 자식이 굿하지 않으면은 뭐 죽는다. 이런 소리까지도 들었을 때 그거 견딜 수 있는 엄마가 얼마나 될까. 물론 우리야 뭐 굿하는 거 이런 건 없지만은 이명리학. 근데 이런 그 무당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나? 무당들이 나한테 제일 해와요. 무당들이 손님만 넘겨주면은 재경비 빼고 선생님한테 70% 원하면 80%까지 주겠다. 재경비는 뭐라고? 고작. 근데 그 사람들이 굿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목화용신이잖아. 그럼 목이 뭐예요? 3하고 8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화가 2하고 7이잖아. 그럼 앞자리 딱 따가지고 32만원 이렇게 얘기한다고. 양호한데.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나는 거야. 뒤로. 뒤로. 8하고 7이죠. 네. 87만원. 이렇게 해야 완벽한 거야. 이런다고. 87만원, 그게 870만원이 되고 230만원이 되고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만원하고 870만원을 더해요. 그렇게 하게 늘어나는 거야. 한 번 딱 발이 딱 들어가면은 넌 빼도 박지도 못해. 찝찝해가지고. 그 왜 우리가 찝찝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설거지 할 때 그 뭐예요? 세제를 갖다 딱 묻히잖아요. 묻혔는데 손님이 왔어. 아주 밖에 나와서 문을 열어줬어. 그래서 세제 묻힌 걸 갖다 깜빡한 거야. 근데 물이 딱 떨어진 거야. 옛날엔 물도 잘 떨어져. 시골도 그랬어요. 시골도 그렇지. 요즘에 그런 거 없겠지. 그러고 나서 항상 찝찝하게 있는 거야. 저걸 물 빨리 길어오면은 저 세제 묻은 걸 닦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접시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다 이게야. 깜빡하고. 근데 가족들은 그것도 모르고 먹는 거지. 근데 본인은 아는 거지. 어머 저거 어떻게 하지? 발설할 수 없다. 이 양정한 거. 맞아. 그냥 아유, 모르고 있으면 약인데. 아유 가는 대로 가자. 자, 그 다음에 식신의 또 다른 면이 뭐죠? 편관이다. 편관이죠? 식신이 영향을 받는 거. 식신의 영향을 받는 건 편인과 편관이다. 자, 이 사주에서 편관은 없죠? 없지만은 정관이 있다. 자, 신자진 수국화됐다. 그죠? 수국이다. 이 얘기는 정편관을 다 얘기해도 되겠다. 신자진으로 합의됐을 때 이게 뭐 정관으로 합의됐는지 편관으로 합의됐는지 당연한 거는 관성으로 합의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기운이 강화됐다. 자, 이 수기운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약한 게 뭐예요? 일간 화다. 병화다. 어쩌면 일간 병화는 외로운 거예요. 외롭다. 참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첫마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명쌤 이분이 처음 오셨어. 자리 딱 앉았어. 한마디만 딱. 뭐가 먹힐까? 외로우시구나. 아 외로우시겠다. 외로우시겠다. 그걸 좀 다르게 표현 한번 해보죠. 외롭겠다 하는 거를. 외롭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비하시키는 거죠. 내가 그게 실제 외롭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들키면은 그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 좋은 말을 해줘야 되긴 하는 그걸 조금 말에다가 뭐라 그럴까 조미료를 한번 쳐보자. 맞아, 외로운 건 맞는데 고독을 감성적이다. 고독을 즐긴다. 오케이. 그게 더 표현이 좀 낫다.
왜 혼자서도 잘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애들 같으면은 혹시 외로움을 즐기지 않나요? 자, 요 말이 어떤가? 외로움마저도 나의 소중한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 좀 시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아주 그 말의 어떤 레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 맞아요. 그 다음 또 우리 방장 전 좋은 말 해야 되는데 한마디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나쁜 뭘 말이 얘기하고 먼저 떠올라서 항상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겠네요라는 말 하고 싶어요. 아 그건 지금 남편이 여기 안 나왔지 여기서는. 그럼 관이 강해졌으니까 이 다시 공이 우선 타인 배려. 그쪽으로 얘기를 타인 배려 좋아. 타인 배려 타인에게 배려한다. 자, 요 말을 갖다가 좀 다듬어 보자. 어떻게 다듬으면 좋을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그럼 그건 일방적으로 내가 손해 보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내가 손해 보네. 주위에 사람이 많다. 배려를 주변에? 많이 해서. 예? 주변에 사람이 많겠다. 주변에 사람이 뭐죠? 뭐야? 뭘까? 불의를 보면 불의를 보면 현관이니까. 불의를 보면 나설 줄 알아. 참지 못하는 정의파? 정의파. 좋아, 요런 말을 붙여라 이게. 좋은 말이죠, 정의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감수하면서 대무대 선방에 나서면서 막 하면은 체력과 손재서 다 맞으면서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 정의파. 그래, 정의파. 예의 좋아요. 바르다. 응? 예의 바르다. 근데 바른 이 생각. 어른한테 당신 예의 바르네요. 이게 애들 같으면은 너 참 예의 바르고 어른한테 쓸 수 있는 용어를 찾아야 된다. 준법 정신이 강하다 또는 바른 생활을 하시네요. 그렇죠. 준법 정신. 근데 그거를 준법 정신을 좀 예를 들어라 이게. 그렇게 언어로 나열하지 말고 네. 항상 올바름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 보는 일은 없었는지요. 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가슴을. 그러니까 그런 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손해 볼 수 있는 일 또는 가슴 아팠던 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어쩌면은 이 멘토는 어버이 같은 마음이 또는 선생님의 같은 마음이 어진 선생님 같은 마음. 그래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 사주에 뭘까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딱 있는데 그게 뭘까? 편지. 예? 편제예요. 편제를 발견하지 않고는 얘기는 안 된다. 이 편제가 두 개 있죠. 네. 그죠? 두 개 있어요. 자, 바로 앞에 있는 편제가 강하게 작용하겠다. 편제 특징이 뭐죠?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는 넌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 이거보다도 좀 바꿔서 주도적이다. 주도적이다. 그렇지. 주도적이다. 또 적극적. 남이 나를 간섭하고 지시하는 것에 대한 저항. 그런 것들이 강력한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고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시비 걸거나 뭐 좋은 말을 건넸다 하더라도 나 그거 싫더라. 그런 심정인가요? 하고 씩 한번 웃어주는 거지. 그럼 뭐라 할까? 선생님은 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어떤 사주를 우리가 봤을 때 그런 특성들이 심리를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드러나더라 하는 거를 정말 많이 느낀다. 자,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식신이 이제 등장한 거죠.
식신이 등장하면서 그 식신은 신자진 합의됐지만은 합의됐다고 해서 식신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합은 합이고, 그러니까 합의돼 가지고 수로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이 자수가 신금과 진토로 인해서 정말 당당한 자리에 포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첫 번째가 식신을 한번 얘기해 보자. 신자진 합으로 인해 가지고 수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가 겨울에 그 자수가 강하긴 하겠지만 웬만해서 흐트러짐은 없다. 자, 그런 상태에서 심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토와 식신이 매번 앞서 나간다. 그래서 자기가 싫은 거는 절대 안 한다 하는 독특함이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외골지다 이런 성격도 하지만 사회성이 부족한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인관계 폭이 그렇게 넓진 않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내하고 코드에 맞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행동 반경이 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행동 반경도 좁아. 관이 많은 사람들은 행동 반경을 넓힐 수가 없어. 어쩌면 밖으로 나가는 일 자체가 두려운 일인지도 몰라. 아유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공백이나 당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그런 심리죠. 그래서 이 관이 작용하는 편관이 작용하는 이 진토의 식신, 편인이 작용하는 이 진토의 식신. 그래서 아무래도 연과와 궁리하는데 이골이 났지만은 그 연과와 궁리하는 그 테두리는 그 범주는 어쩌면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일 거다. 그렇지 않은 분야라면은 당장 포기하는. 포기가 뭐예요? 버리는 거죠. 참 식신은 잘 버립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잘 버린다. 그 어떤 모임에서 내가 쟤들한테 내가 그런 말 들을 게 뭐 있어? 그 다음에 나간다 안 나간다? 당장 때려친다. 이렇게 좀 폭을 자꾸 제한적으로 카트하는 맛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양적인 그 상관은 포기하고 싶은데 저 새끼 반 죽이고 싶은데 이런 폭발적인 힘이 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요? 두고 보자라는 게 있어요. 상관. 그러면서 겉으로는 웃죠. 그게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이 상관은 어떻게 본다면은 탤런트예요, 탤런트. 배우, 영화 배우. 그야말로 조금 전까지 막 호통을 쳤던 감독이 자 이제 다시 들어가자 하면서 다시 웃음을 보이는 어떤 가면의 탈. 그렇다면은 이 식신은 아무래도 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너스레는 참 못 던다. 어쩌면은 쑥맥이다 이런 얘기. 쑥맥. 어릴 때도 어른들이 아우 쟤 쑥맥이야 이런 말을 해요. 쑥맥이 뭐야? 그 뭐지? 뭐가 없다는 거죠? 쑥맥이라고 하는 거야. 숫기가 없다는 거죠. 숫기가 없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다시 해서 어린 시절에 숫기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신뢰성이 거의 100% 만점이거나.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도 장명이 이제 2건이 들어왔는데 한 번은 이 사람 같이 48, 9 됐어요. 48, 9 돼가지고 이름을 바꾼다는 게 그게 좋은 상황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중에 문득 내가 이 사람한테 신뢰를 좀 줘야 되겠다. 이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운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다. 당신 사주를 보니까 앞으로 3년 후에 운이 좋아진다. 그랬더니 50 넘어서 운 좋아지면 뭐예요? 그러면은
고운도 안 들어간다. 그랬더니 어머 제가 잘못했어요 대부분이네. 아유, 진짜. 오두방정 떨지 마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갖다가 3년 후에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홍보해야 된다. 자기 이름을 바꾼 이름을. 그러겠느냐? 했더니 사실 이제 딱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야. 왜 그래? 식신이 강해서 그래. 이민일주야 이민일주. 이민일주도 좀 폭이 좁아. 이민도 식신의 식신이거든. 병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식신이 강한 간지가 바로 이민일주인데 몇 가지 이렇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이 카톡의 문자야. 이걸 갖다가 내가 날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점점 빠져드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대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조금 아까 전화도 이 사람도 누구 소개받았는데요 하면서 나는 이제 두 가지로 봐. 나는 또 이거 대운 명리학회 이거 네이버 뭐 이런 데서 광고하라고 그렇게 오는 전화인가. 그런 사람들도 아주 명확해가지고 대운명리학회 원장님이시죠? 이러면은 아 이것도 그건가? 조금 더 들어봐야 돼. 저거 소개받아서 이렇게 전화드렸는데요. 이러면 손님이고 뭐 사이트를 갖다가 좀 더 위로 올려주겠다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활용해도 나쁘진 않아요. 한 달에 한 40만 원 나가는 모양인데 그게 효과는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활용하죠. 들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수치심도 있지만은 신뢰를 갖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매달리면은 근데 이 사람의 말은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바뀌냐면은 좀 많은 얘기를 나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를 좀 기록할 수 없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요즘은 상담할 때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걸 메일로 보내줘요. 특히 이제 지난번 얘기했어요. 중국에 중국을 보내서 그 사람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첨단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좀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남들보다 안 하는 그게 가성비를 높이는 게 아닌가.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간다면은 뭐 얼마큼 경쟁이 치열해요. 근데 고객들은 모르잖아요. 요즘 어떤 철학관들이 많으냐면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래 뭐가 맞는 게 없어. 그걸 갖다가 그렇게 투석투석 된대요. 이 사람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손님이 아니다 이렇게 딱 겉버린대. 그리고 소발에 쥐잡듯이 맞아 하고 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 5개 중에서 나를 갖다가 절대적으로 지지 않는 사람이 20%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사람 좋아하고 또 20% 40%만 추려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서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는 거죠. 사실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심리의 우선순위 있는 것도 몰라요. 그렇죠. 몰라. 그리고 이 심리가 십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저 깊은 속에 있는 마음까지 그야말로 진하게 우러나게 이런 것도 아마 이 학문을 갖다가 배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은 벌써 틀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뭐가 자꾸 생활 전선, 이 영업 전선에서 뭐가 자꾸 안 맞으니까 선생 따라서 자꾸 이 장사를 접고 중단하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순례파라 그래요. 순례파. 선생 따라서. 근데 심각한 사람은 인성이 기구신이라네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을 못 만난다고.
좋은 선생을 만났다 하더라도 인상이 강하고 비겁이 강하게 되면은 그게 쏙쏙 머리를 안 들어와.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주는 신약한 사람이 몫이 아닌가. 신강한 사람은 툭툭 내뱉지만은 신약한 사람은 이렇게 보듬어주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 이 사람은 자주간 특징적인 게 그러니까 관이 굉장히 강하겠다. 근데 그거는 관은 분위기야,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 거기에 이제 식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자질 잘하죠. 지적질이라고 하죠. 지적질. 내가 잘 쓰는 말. 지적질 잘하시죠? 그러면 막 웃어. 나는 걔한테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줬는데 걔가 나보고 그러대요. 지적질 한다고. 언니 나보고 지적질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 근데 그런 것도 사주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별의별 게 다 있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즐기는 모습. 그래서 음악을 좀 많이 듣는 사람들이 좋아요. 왜 관하고 이렇게 식상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자기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음악을 많이 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식신이 일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혼자 있는 것을 즐기되 음악과 함께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거는 나쁜 게 아니다. 이기적이라는 게. 이기적의 반대가 바로 편간, 이타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타심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타심이 있다는 얘기는 식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자, 편인도 있고 편간도 있다. 그러면서 식신도 있다. 근데 식신이 주체가 된다. 주체가 되는 식신의 마음속에, 속마음 속에 편간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최소한 남한테 피해 끼치려고는 안 한다. 오히려 내가 힘이 들면 힘들겠지. 그래서 혼자만의 공간이라면은 정말 자유롭게 볼륨도 좀 높여가면서 음악을 듣겠지만은 편간이 이렇게 작용하는 식신이기 때문에 남들을 이렇게 항상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배려죠. 배려심. 식신의 배려심도 있다. 그래서 식신의 배려심이라고 하는데, 식신의 배려심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만들고 나서 나쁜 거는 내가 먹고 이쁘고 좋게 작품이 나온 거는 손님한테 대접하려고 하는 것도 식신의 편간적인 거다. 그래서 식신적인 배려. 그런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편인이 작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다. 편인적인 궁리 또는 식신적인 궁리. 그러면서 이 편제가 딱 등장하니까 이 편제가 참 사람을 힘들게 한다. 왜 힘들게 하냐면은 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관이 나를 힘들게 하죠. 근데 편제는 내가 편제를 극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은 내가 어떻게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편제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을 내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게 바로 편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편제다. 근데 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다. 근데 편제는 내가 그 환경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거다 라는 거에 대해서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주변의 환경이 관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식신이나 아니면은 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주도적으로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오는 갈등. 쉽게 해서 관과 편제가 이렇게 있을 때 드리는 얘기다. 그래서 재관이 이렇게 함께 등장할 때 그 분위기는 관의 분위기를 내가 터득하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겠지만은 이 재의
관련돼서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휘 감고 휘 잡고 진행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하게 되면은 돌아버려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만 있다면은 그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 환경에 적응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재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뭔가는 휘둘리려고 하는, 물론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직급이 올라가죠. 계급이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는 정말 재관이 함께 있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야말로 적당히 나를 보호해주는 관도 있고, 그걸 받는 게 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 보호를 받는다는 거는 관의 분위기가 안정된 분위기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있는데 적당히 편제로서 내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 능력, 이런 것들. 그래요. 정입하기도 하고 좀 외롭다 기도 하고 내 멋대로 휘둘리려고 하는 공간을 활용하고 통제하는 기능들, 그런 것들이 간지에 다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 능력도 좋고 지지에 있는 손재주도 괜찮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한 잡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뭘까요? 아, 용신이 뭐죠? 당연히 목화죠? 목화예요. 목화요. 자, 목이 바로 옆에서 딱 자수를 갖다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참 좋죠. 근데 화가 없죠. 네. 그렇죠? 목은 금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간으로 또는 지지로 화가 와야 된다. 이 사람은 화가 오는 바로 올해 내년 2016년 2017년 찬스겠다. 이렇게 화가 와야 누가 움직이냐면 용신이 움직일 수 있다. 여태까지는 금한테 눌려가지고 근데 지지에 올해 신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지에 신금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 그렇지만 환경은 갖춰졌다. 비겁으로 들어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아이들 교육을 했어요. 지적질 잘하는 사람들 역시 이 병진일주는 이 가르치는데 그 남동생이 함께 일하자 해가지고 그 의류사업을 또 했었어요. 의류사업. 의류사업은 어떤 거예요? 목화토금 중에서 뭐야? 목이겠지? 우리는 목이겠어. 사실 이렇게 편제가 있고 식신이 이렇게 깔리는 사람들이 의류 사업을 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제조업으로 간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판매를 한다는 거는 참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조업으로 나갔으면 어떻겠나. 결국 안 맞아 자꾸 뭔가. 남동생하고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저도 저거 자꾸 돌아다니면서 물건 해온다 그러고 나 혼자서 손님을 맞자니 이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떠오른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 그를 100,000원짜리로 딱 잘못 썼더니 그게 팔리더라 뭐 이런 생각도 떠오르는데 장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기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도덕성과 관계없이. 그걸 보통 우리가 물건 값을 결정할 때 그 원가가 30 몇 프로가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반을 싸게 해줘도 남는 거지. 왜냐면 중간 마진 때문에.
뭐 홍보 비용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때문에 그런 건데 30 몇 프로가 넘어가면은 그거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보통 어떤 거는 놀랄 정도로 뭐 10% 미만으로 원가를 갖다가 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남동생과 일하는 의료사업은 재미가 없어. 그때 마침 이제 오빠가 야 파티룸 이벤트를 하는 거 어떠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파티룸이 뭐예요? 돌기념, 100일기념 그런 거죠. 결혼기념 뭐 모든 걸 뭐 촬영도 해주고 뭐 모두 안선도 해주고 그런 파티 하는 거. 프로포즈 그건 어때요? 그거는 조금 낫지 않나 이게 편제 때문에. 그리고 관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뢰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뢰자들이 파티를 하는데 아까처럼 내가 옷장사가 주체인 사람은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지만 왜냐면 내가 물건을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 가격 책정도 내가 한 게 아니지만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판다는 게 참 그게 쉽지가 않다. 내가 만든 거라면은 당당하게 그 물건에 대한 장점과 어떤 특이성 이런 것들을 장하게 설명해 가면서 고객한테 신뢰를 줄 수가 있는 반면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갖다가 일반적인 거 갖다가 가게 매장에다 딱 놓고 손님이 왔을 때 이 옷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을 줄 만한 신뢰를 줄 만한 그 정보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반면에 이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나도 잘 모르지만 정관이 좀 있어야 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이벤트성 어떤 무대 장식을 해주고 그 섭외해주고 뭐 이런 등등.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제안을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안 해본 일이야. 그래서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 식신은 새로운 환경의 도전이 두려운 거야. 관도 마찬가지예요. 관도. 특성이 새로운 환경의 도전이라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나 식신이 직업을 옮긴다든지 업종을 바꾼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우동집 한 집이 3대, 4대, 5대 전통적으로 우리는 100년 넘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식신이 아닌가. 식신은 범위를 갖다 확장해 가는 게 아니거든. 어쩌면 축소해 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다시 아이들 교육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논술. 그래서 어느 쪽이냐면은 아무래도 이과 쪽이 좋겠죠. 식신은. 그래서 과학 온라인 사업 이쪽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작년에 1년 전에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딱 1년 후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상담하고 나서 1년까지는 무료로 상담을 계속 해준다. 또는 재상담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홍보 나름 전략을 세워주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질문을 하는 경우가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주부들은 내가 1년 때가 언제지? 이걸 계산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끝날 때쯤 와요? 그러니까 5월 20일 날 작년 본전 생각나가지고 나도 뭔가 물어봐야 손해가 손해를 보지 않는 느낌?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지금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뭐 때문에 전화 왔을까? 난 이 사람한테 뭐가 궁금합니까? 하고 저는 물어보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운이 뭐죠? 미터죠? 몇 대운이야? 대운수가? 3대운. 43의 기미대운이죠. 기미대운이에요. 자, 기미대운인데
미토에 속해 있다. 미토란 거는 뭐예요? 상관이죠. 이제 상관운이 들어온 거야. 상관운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변화가 가능하다. 오케이. 자, 어떤 변화일까? 자, 이 사람의 심리를 갖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읽었어요. 한 사람씩 얘기를 시키니까 좀 싫어하는 것 같아서 다른 얘기를 하자면 논술 회사에 이게 상관운이 뜨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죠? 작년에 뭐예요? 세운이 뭐였었어? 을미. 미토도 바로 상관이죠. 이렇게 작년에 2015년 6월 29일부터 대운이 바뀌죠. 맞나요? 여러분 네. 계산한 거 똑같아요? 네. 대운이 바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미토가 중복이 돼버렸죠. 그죠? 대운과 세운 이렇게 중복이 될 때 그 상관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더라. 그래가지고 논술회사에 이제 들어갔어요. 자, 1년 반 쉬었다가 논술회사에 다시 들어갔어. 그 얘기는 뭐냐면 되게 식신 상관운이 뜨면서 이제 뭔가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온 거야. 이제라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참 많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이 논술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자, 조직이죠, 이거는. 조직. 거기가 관이기 때문에 조직이 잘 수능해요.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편제 때문에 내가 뭔가 휘둘러야 되는데 칼을 안 주더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고민이 된다. 근데 이런 상황을 내가 지금 논술회사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작년서부터 이렇게 변화운이 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환경의 변화를 꿈꾼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확장성이지. 확장성. 특히 상관은 확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을 믿고 뭔가는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또는 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병화가 떴기 때문에 재물의 수입은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움직였다. 근데 지지에 바로 편제가 들어왔다. 편제라는 거는 지지에 있는 그 원구 시지에 있는 인목을 갖다 바로 공격하죠. 그러니까 용신을 공격한다. 물론 용신이 저 천간의 간목이겠지만은 용식금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도 경인월, 신묘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임진월이 된 거 아니에요. 임진월이 딱 되다 보니까 이게 임진월이 바로 신자진 합이 또 되는 거죠. 임진월이. 임수가 또 오니까 병화가 참 힘든 거야. 관이 또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위아래로 전부 다 관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어떤 소속된 그런 단체의 환경의 변화일 거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그렇대. 자,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신금을 좀 얘기해줬다. 신금. 이 신금이 뭔가? 신금이라는 거는 편제인데 그야말로 돈만 있다면은 그 회사를 내가 차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전화 속에서. 선생님 뭐 좀 제 마음 그렇게 읽으세요. 근데 그 말에 여유가 없는 게 참 아쉽다. 그러니 이 변화를 통해서 들어갔지만은 그 환경적인 요인은 올해 같은 경우에 좋지만 실속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숨막혀서 못 죽겠다. 내가 휘둘릴 만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 저 병신년이라고 하죠. 신금이 막 편대로 작용해야 되는데 이 신금이 뭘로 변한 거예요? 관으로 변해버린 거다 이게. 이 사주에서. 그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이 편전에서 내가 막 달아야 되는데 관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 이 관이 나를 갖다가 항상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안 되는데 그렇게 힘이 들더라 이게. 그런데다가 올해 임진월이죠 지금. 이 진토가 또 들어온 거야. 그죠? 임수는 뭐예요? 지금 다니는 회사죠. 임수는. 자 진토가 들어오니까 또 환경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 옛날로 백홈해야 된다. 홈카밍. 카밍홈이라 그러나? 카밍홈? 옛날 홈카밍 데이.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 홈카밍 데이 뭐 이런 거 하는데요. 옛날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개인과의 학원을 차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학원을 차리기에는 지금 과도한 투자 이게 가능하냐? 아직은 아니다. 나중에는 가능하다. 언제? 무토 같은 거 무호 정사 앞으로 운이 좋죠. 앞으로 운이 좋다. 이 사주는 화가 들어와야 모든 것들이 안정을 추구하는데 그렇죠? 위아래로 여태가 화맛이라고는 대운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한다 했더니 아마 내가 보질 않았지만 이 수화기 너머로 눈물 찔끔 흘렸을 거예요. 이 앞에서는 바로 휴지를 저기 갖다 놓은 이유가 있어. 근데 저 뒤에도 휴지를 잘 찾더라. 지난번에 요거다 휴지를 넣었더니 여기 놓은 휴지도 잘 찾고. 여도 어떻게 그런 귀신이야? 쫙 들어오면 그 제가 필요한 게 있나 안 와봐. 살림 살다 그 습성이. 그런 거. 톡톡 뽑아가지고 지금 조금 짜는데 학원을 하는 거는 나중으로 미루자. 그럼 언제는 미룰까요? 자, 세운을 한번 봐주자. 세운에서 그래도 갑진이 오고 을사가 오는 2025년 58세 어떤가? 을사 병화 정미 있죠? 항상 이 사람한테는 4년, 5년, 6년, 7년까지가 목화용신은 항상 그래요. 4년, 5년, 4년부터 풀리는 거예요. 그게 2004년이든 95년이든 85년이든 매년 4, 5, 6, 7 이렇게. 여러분들 용신 때도 금수다 하면 언제 풀리는 거예요? 항상 8, 9, 10, 11 이때 풀리는 거예요. 수목이다 하면 언제? 1, 2 그죠?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1, 2, 3, 4, 5라는 건 다 알죠? 2011년, 2021년, 31년 갖다 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58세가 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그럼 58세나 57세가 되는 해가 이 사람한테는 무토나 무호가 될 거예요. 무토가 되면은 식신운이 오죠. 이때가 찬스다 이제. 아무래도 미토는 지지에 있는 미토는 좀 더 없다. 세운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운도 항상 세운과 함께 이렇게 잘 돌아가 줘야 돼. 그래가지고 개인과에 뭘 하냐 했더니 그 역사 논술 그 모듬이라고 있대. 그게 뭐 중학생 상대로 해서 논술 과외라고 하대. 딱 맞죠 이 사람한테? 딱 맞다. 그걸로 다시 돌아가라. 선생님, 난 논술에서 거기가 내 꿈을 펼칠 줄 알고 청운의 꿈을 품고 들어갔지만 그 조직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제한돼 있더라. 오히려 나의 아이디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묶어두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보고 그랬지. 나중에 학원 사업을 할 때 선생님들과 함께 직급도 없고 계급도 없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소통하고 통합시켜서
그런 학원을 만들길 바란다. 선생님 그게 제가 꿈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항상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뭔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희망과 각오를 심어줘야 된다. 그게 올바른 상담이다. 자, 두 번째 사주 경술 모인 불러봐요. 경술, 모인, 경오, 모인. 모인이 두 개씩이나 들어있네. 아, 경술이었군요. 노라에 들어가 있어. 자, 이 사주를 딱 보니까 우선 일지가 제일 관심사항이겠죠. 일지. 정관이 딱 버티고 있다. 정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겠다. 자, 합리적인 사람한테 이 정관이 이렇게 강한. 그러니까 참 강하다는 건 뭐냐면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얘기는 자수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인목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런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관이 아주 온전한 경우, 융통성은 없겠지만 나름 그래도 이 사람 역시 편제가 바로 월지에 딱 들어박혀 있고 생각이 많죠. 편인이 양쪽으로 포진되어 있다. 아까 그 사람 사주와 좀 비슷한 구조 아닌가? 식신은 다르지만은 생각이 많고 또 편제성이 있다. 남자 사주에서 이 월지는 사회성이다. 사회성이라고 한다는 거는 직업군을 생각해줘서 좋겠다. 직업군. 그래서 편제 성향이 강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 디자인도 되겠고, 운전도 포함되죠. 디자인 속에는 뭐 설계, 제도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네. 포함돼. 운전. 편제가 좀 돌아다니는 것도 포함되죠. 편제. 여행 전문가. 오지. 저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참 주로 잘 보는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험한 곳을 가는데 사람들이 헉헉대고 산을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그걸 찍는데 저 앞에 가서 찍죠. 앞에 가서 오는 사람들 찍는단 말이에요. 항상 그 프로들은 뒷모습을 안 찍는다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헉헉대면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 마이크가 같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헉헉대는 건 들리는데 자기 헉헉대는 건 안 들리는 거야. 난 그런 기법이 있나? 그것만 소거하나? 음소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하려면 아무래도 편관이 좀 옆에 좀 있어야 되겠죠. 참 이 강철 체력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재관이 이렇게 일월지에 포진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생활 양태는 어떨까? 이게 이제 포인트다. 자, 생각이 많다는 거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생각이 많다는 거는 작용이 안 좋아서. 아니다. 그런가요? 지금 약간 중하든 이 사람 사주가 토금으로 제가 봤네요.
중화됐죠, 그죠? 네, 중화. 인월이기 때문에. 그럼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그럼 어떻게 될까? 용신이. 용신이 참 묘하네, 그죠? 용신. 용신. 약간 추울 때. 이럴지도 아니고, 그죠? 이럴지를 갖다가 얻은 것도 아니고. 특수는 그렇다고 해서 인성과 그 비겁이 약간. 이렇게 짱짱하게 있는 이렇게 중화된 사주는 흐름을 이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흐름을 이어간다면은 화도 나쁘지도 않겠고 한신으로 작용하겠다. 제가 우선 식상이 없는 게 이 사주의 특징이라면 또 특징이죠, 그죠? 자, 식상이 있다면은 사람이 좀 뭐랄까, 이 사람은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관인데 식상이 발달했다면은 식상이 발달한 관은 상처를 받게 돼 있다고, 관이. 근데 식상이 없는 관은 오로지 한 길로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잘하겠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냐면은 아무래도 이공계통이겠다. 그나저나 이렇게 식신이 없다는 거는 자기 재능을 한껏 발휘하기에는 그런 어떤 환경,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다들 아이디어 하나씩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집단에서는 안 맞겠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어저께도 해왔고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그 과정을 오늘도 우리가 후배들이 이어간다 라고 하는 공직사회라든지 또는 다소 폐쇄된 직장, 그러니까 늘 루틴한 직장, 반복되는 그런 일에 매우 함정이겠다. 그래서 목을 쓰고 술을 기다리는 그런 환경. 왜 그럴까? 지지에는 화기가 의외로 세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물이 좀 필요하다. 그래요.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디자인, 설계, 제도, 운전, 여행 전문가겠다. 오주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PD, 뭐 촬영 기사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되겠다. 실제 이 사람의 직업군은 건축, 특히 학교공사야. 학교공사를 담당하는데 정직하게 짓겠나요? 예. 정직하게 좀 짓겠다. 이 중에서도 이 사람의 특기가 있어. 특기. 그게 뭐냐면은 이 사주에 없는 방수야. 방수. 그러니까 물을 막는 거야. 물을 막아주는 거. 건축 현장에서 또는 이런 건물 다 짓고 난 준공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누수가 되는 누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습기가 차고 그 다음에 결로라 그러죠. 결로 이슬이 막 차 있는 거 벽에. 그 다음에 물이 스물스물 배 나오는 거죠. 이 방수가 참 어려운 거예요. 방수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수 페인트도 있지만 그 방수 페인트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사를 잘해야 되겠지만은 요즘 공사라는 거는 콘크리트 벽을 갖다 콘크리트 쳐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죠. 이런 벽 같은 거 어떻게 공사하는지 알아요? 공장에서 이거 벽 다 만들어 와요.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이다 보면은 이 이음새가 있잖아요. 이음새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석유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 파이프라인에서 접합부, 즉 이음부에서 누출이 돼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가 빈번해요. 거의 접합부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쩝쩝대면서 되게 잘했는데, 막 그만 쩝쩝대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린다. 이게 관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늘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 돼야 되고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내일이 돼야 된다 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성향이 짙은 그런 회사는 참 힘든다. 그러나 이게 방수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늘 해왔던 거고. 그래서 이 회사의 직원이에요, 직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대신에 그 인성이 목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죠. 인목 위에 인성들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지에 있는 술토는 목국토 당하고 있고 인월은 목이 강한데 이 토들이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이런 경우에 우리는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극하는 성분을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이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예민하다고 평가한다. 또는 인목이 신경계통이기 때문에 인목이나 묘목이 금이나 유금이 강한 곳에 인목이나 묘목이 있을 때 우리는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입지, 환경의 변화에 항상 트러블을 갖고 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인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상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 아주 정직하고 올바르고 아주 틀림없이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융통성이 없고 좀 답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입지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이나 학교 공사가 끝나면 또 다른 데로 또 가죠. 그러니까 입지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참 어렵다. 가지고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이제 포기하고 지금 대운이 뭐죠? 46에 개미죠? 개미. 지금 개수죠? 자, 상간운이 뜬 거예요. 자, 이렇게 사주에 없는 상간이 딱 들어오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 이게 2015년 3월 2일부터 대운이 바뀌었죠? 이 사람은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그 사람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온 거예요. 연하네. 연애예요. 1년 전에 온 사람이야. 그래서 상간운이 딱 뜨니까 이 사람이 직장생활을 딱 그만두고 자 온라인 사업으로 뛰어듭니다. 어떤 온라인 사업이냐면은 어린이 과학 교구를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손재주가 무지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린이 과학 교구를 갖다가 스스로 한번 참 다 조립하고 뭐 이렇게 편제식으로 너무나 잘 맞는 거야 이 기운이. 그래서 부인은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과학을 논술, 역사 이런 거 하면서 개인관을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이들 상대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런 어린이 과학 교구를 갖다가 자기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의 직장 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관운이 뜨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갖다가 도모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수기운이 좋게 작용하는구나. 근데 올해 병신운이죠. 병신. 자, 편관운이 떴어요. 환경으로서는. 편관운이 이 병화가 나쁘진 않아. 왜냐면 금들을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지지에 이렇게 신금이 들어오니까 비견운이 떴단 말이에요. 이 비견운은 아무래도 실속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자기 취미에 맞지만은 어린이 과학교구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거는 맞는데 혹시 내가 이 사업이 돈 안 되는 사업에 내가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걱정인 거라.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아주 예민한 체질인데 그러니까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온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줄까? 어떤 걸 하라 그래? 다시 직장에 돌아가라 그래? 이 나이 때 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그러면 한순간에 상관운이 뜨면서 확 포기를 하게 되고 새롭게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됐다. 역시 상관은 온라인이지. 상관은 아무래도 이 번짐의 속도,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지금 상관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온라인의 시대, 컴퓨터 시대, 전자, 전기, 반도체, 에너지에 관련된 시국이다. 그래서 SNS를 갖다가 통하지 않고는 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 이번에 절대적으로 선거에 유리한 게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죠. 국민들을 갖다가 정치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갖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들. 자, 그렇다면은 이 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바로 신금이 떴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그런데 그러니까 운에 의해서 그러니까 운 따로 내가 적성에 맞는 거 따로다. 사실은 적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조 원국에 따라서 변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되고 못 되고 어떤 성과 그런 것들은 결국은 매년 바뀌는 세운이다. 그래서 아까 그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일제식신이기 때문에 그 일제식신인 남편이 항상 똑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재성궁은 정화기 때문에 일제 오화기 때문에 항상 올바름을 늘 추구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똑똑하고 총명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남편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항상 올바르고 현모양처 맞아. 전통적인 현모양처 양처의 그런 여자들을 선호한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인은 신자진 합으로 해가지고 완전 뭐 관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뭐 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천하 총각들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 사람이 생활을 해준다면은 뿅 가는 거지 뭐 서로 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한 사람은 병하고 한 사람은 경금이지만은 굉장히 잘 어울린다.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인물상을 배우자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도 또 행복이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앞으로 현재 이 식상이 나쁘진 않은데 이 개미는 어떻게 본다면은 개해하고 개미하고 같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을 갖다가 우리가 대운으로 봤을 때 미토 위에 있는 개수와 해수 위에 있는 개수는 틀릴 거다. 또는 개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장 개수가 강한 그 간지는 아무래도 개해나 개유가 되겠다. 개해보다 오히려 개유가 더 좋은 거는 개유야 뭐 개해 같은 경우에 토가 들어와가지고 빠방 질르면은 간지가 다 날라갔지만은 개유 같은 경우에는 토가 들어온다면은 뭐 토생금 해주고 금생수 해줘가지고. 근데 이 개수가 이 최악인 상태에 있는 건 맞다. 미토를 깔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조율한 사주에서 이 사주가 아마 여자라면은 아마 재앙절개를 해야 될 거다. 산통도 클 뿐 아니라 평소에도 달거리 할 때도 고통이 심하겠다. 생리통 같은 것도. 그럼 남자이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습한 이렇게 조율한 사주는 아무래도 물이 와서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줘야 되겠다. 어떻게 본다면 미토가 오는 거는 그렇게 싹 좋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나간 대운이지만은 오화 때는 정말 뜨거운 불구덩이 위에서 고생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방수, 결국 물을 잡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쭉 해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든다. 그 몸이 막 물을 막 땡기는 거예요. 그렇지. 물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물 쪽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합을 볼 때 아유 병하고 경금하고 이러면 전부 다 노하지만은 이렇게 노할 게 아니다. 궁합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어쩌면 궁합은 심리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아무리 흥부같이 하루에 일당도 못 벌어오고 하고 하지만은 그야말로 내가 좋아했던 사람 최근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는 내가 봐요. 근데 그 사람도 참 안 됐더라. 누워가지고 철물점을 하는데 누워서 철물점에 손님을 만나요. 손님을 이렇게 팔아요. 그 부인은 혼자서 남자 일을 다 해. 그 논이야 밭이야. 논이겠다. 물을 대놨으니까. 그리고 낮에 잠깐 와가지고 남자 휠체어에다 타고 햇빛 쏘게 하고 그래 또 일 가는 거야. 그 남편은 부인이 올 때까지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야, 부인이 참 대단하더라. 그러면서 부인은 항상 웃으면서 남편이 최고 이뻐 뭐가 이쁘겠어. 1급 장애로 저 사지를 못 움직이는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은 그 아주 체력도 좋았어. 체격도 뭐 190 키도 아주 크고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었는데 담벼락을 뛰어넘다가 그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뼈를 갖다가 다쳐. 그때부터 전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라든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진짜 별의별 나는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궁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향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성향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오고 그게 이혼의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런 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 돈 못 벌어오면 여자가 벌고 하면 되는 거지. 단 부부 사이가만 좋을 때. 그 사람은 부인이 없으면은 밥도 못 먹어. 여자도 마찬가지야. 또 한 거는 뭐냐면 이번에는 여자가 그 꼼짝도 못 하더라. 그러니까 벽에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이 턱 이렇게 떨어뜨려져. 목이 떨어지면은 이거 지가 못 올려. 그러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촬영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다 알더라고. 아우 천사네 집이요 이러는 거야. 누가 천사야? 여자가 천사야? 남자 천사야? 남자 천사야. 야, 어떤 남자가 소 키우는데 여자한테 시성을 다하대. 참.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게만 앉아 있으면 또 안 된대. 이렇게 저 누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누워 있다가 또 이렇게 누워 있고 밤에도 2시간마다 일어나가지고 이게 자세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촬영 기사 PD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한 번도 밤에 푹 자본 적은 없겠네요. 푹 자본 적은 없죠. 이러는 거야. 근데 사람이 얼굴에 행복이 넘치는 거야. 근데 남자가. 그 여자를 갖다가 뽀뽀 해줘가면서 아유 그러니 저렇게 장애를 갖다 얻고 지 혼자 밥도 못 먹고 밥은 이렇게 해주면은
숟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개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좀 떠먹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 화면에서 안 보여줬지만은 변을 볼 때라든지 그거 어떻게 해? 야, 그러니까 아까 그 철물 좀 하던 그 아저씨는 아들들 자식들이 그 크레인을 방에다가 설치해줬더만 만들어가지고 아저씨가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그 밑에다가 이게 저 옷걸이 같이 해가지고 체인에 걸어. 그래가지고 체인을 쭉 하면 저르르 올라가서 밑에다가 휠체어 딱 대면 그거 탁. 참 그렇게 애들이 돈 주고 이렇게 설치했다고 하면서 손님 오면은 저기 오잖아. 그럼 여기 누워 있어.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울이 있어. 그 대형 거울이. 그 손님이 와. 누구 왔다. 그러면 이 사람 누워 있어도 어디에 뭐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야. 그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저쪽으로 들어가지고 왼쪽으로 보면은 거기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밥값하네요. 그 대신에 돈 거슬러 주고 못해. 손님들이 와서 돈 내고 자기가 거슬러 가지고 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두 건을 갖다가 어떻게 달아서 보게 됐어. 그러면서 저 사람의 그 사주가 참 궁금하다. 정말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는 사주에 극살이 많을 때 그렇게 부딪히고 막 그래. 극살이 많. 사주에 극이 특히 많을 때 내 사주가 그렇다. 식상과 관이 자꾸 부딪힌다든지 이런 경우도 오술합이지만은 인목이 무토와 그 다음에 금과 목이 부딪힌다든지 그러니까 이 사주도 목 기운이 강한 시기에 태어난 금이 아니냐 이거지. 이런 경우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딪힐 수밖에 없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건 사회에 잘 적응 못하고 A18 하면서 살 수도 있다. 그런 거 보면은 역시 나도 금이 없어서 그런지 뼈가 부실해서 척추 수술도 받게 되고 신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업이 안 된다고 그걸 불편할 게 아니고 몸이 건강하면 그걸로 잘 보존해라. 이 얘기를 꼬박 내가 하죠. 특히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주의해야 되냐면 목이기 때문에 신경계통 알죠? 목이 신경계통이고 토는 소화기계통 이런 쪽으로 수학이 많이 해주겠네. 늘 얘기를 해주죠. 청강서. 그러니까 목의 기운에 태어난 봄의 계절에 태어난 금이기 때문에 이 목의 기운도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신경이 손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이래서 사오미 계절에 특히 복중에 목인데 목이 물이 없다. 이런 경우는 목말라, 메말르다. 그럼 혈이 뜨거워진다. 혈이 뜨거워진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 그 요즘 사이다 먹고 뭐 콜라 먹고 하니까 이 혈관 속에 돌멩이가 생기더만. 이게 돌멩이가 축축되더만. 애들 절대 그런 거 먹이면 안 되겠더만. 야, 그걸 딱 잘라보니까. 근데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시로 뭐 쿨피스니 뭐니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수시로 마신다네. 그거 사이다니 뭐니 이런 걸. 냉장고에 그런 거 없으면 없애야 되겠더라. 애들. 집에 냉장고에 없어도 나가서. 그렇지. 나가서 내야죠. 그 아가씨 보니까 안 됐더라. 병원에 왔는데 뭐 촬영해 보니까 전부 다 돌멩이가 이렇게. 자주한 이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이 건강, 질병 이 분야까지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수목이 오는 그 시기가 언젠가 그걸 따져준다. 지지에 수가 올 때 언젠가. 그래서 이민 22세 2022년 시운돌 시운세 이민 개명 갑진 이럴 때 이 사람은 안정을 찾겠다. 항상 우리가 지금 현재가 힘들다면은
언제가 되면은 안정을 찾겠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주는 게 좋다. 사실 이 사주는 용신을 갖다 찾는 데 있어서 오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화만 없더라면은 이 사주가 어떤 필요한 거는 따뜻함일지도 몰라. 왜? 입춘이 지난 지 얼마 안 됐거든. 한 보름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춥단 말이야. 근데 이 오화가 일치에 딱 있는 바람에 이게 중화가 됐다. 그래서 균형 맞춰졌지만은 이 노래 경금이 무슨 무토가 강하겠는가, 또 경금이 뭐 강하겠는가, 참 망설였던 사주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토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목수가 목수의 오화는 한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이 사주가 강한 사주는 아니지만 중화된 사주로서 반드시 수가 필요한 그런 사주구나. 설계되어야 되는 그런 사주. 그래서 목수로 이렇게 잡았던 사주예요. 이런 사주 만나면은 참 어려워요. 이룰지도 없고 다만 세력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했죠? 하나에 3점씩 준다면은 이런 경우는 무토, 술토 3점 4점이 되는 거죠. 인정과 비겁이. 그걸 꼭 따르지 않더라도 이 사주는 희영신을 갖다가 명확하게 딱 가리게 그렇게 쉬운 사주는 아니었다. 그럴 때는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운에 좋았는가 이것들을 자꾸 캐묻는다. 특히 이제 대별되는 게 토금이냐 아니면 목화냐. 그러니까 토금을 대비하는 거하고 목화를 대비하는 건 방금 지난 2014년을 얘기하면 되겠죠. 2014년이 어땠느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신약한 사람은 직장에 머물기를 좋아하는데 심각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려고 주도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토금운이 뭐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것도 토운에 한번 확인해 본다든지. 토운은 2009년도라 2009년도 지나간 같은 경우에는 먼 2000년도 같은 경우. 여러분도 2000년도 어디 있었어요? 하고 기억해요? 다 기억하죠? 그것도 2000년도 몇 살이에요? 그때가 몇 살이죠? 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